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WMA는 오는 6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향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친환경 주보를 제작하는 등 녹색교회 만들기에 열심인 김포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합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53회 쿰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다음 세대의 좋은 인성을 키우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오늘 제33차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WMA는 오는 6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엔코위를 개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향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50여 개 선교단체들과 교단 선교부들의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활발한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KWMA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도전과 활동들이 활발히 이뤄졌다며 엔데믹을 맞이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회 예배 메시지를 전한 안디옥 성결교회 신화성 목사는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전도자가 되고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KWMA는 오는 6월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제8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 엔코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엔코위에선 과거 식민시대에 형성된 서구교회 중심의 기존 선교 방식을 넘어 이른바 세계 기독교 시대로 향하는 새로운 선교 방향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과거 선교지였던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교회가 크게 성장하며 새로운 기독교 지형을 형성한 오늘날 선교는 외부인 중심의 양적 확장 개념에서 벗어나 내부 문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세계 기독교 시대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선교에서 내부자 중심의 선교 프레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할 때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했는데 그들이 선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프레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KWMA는 엔코위에서 다룰 4가지 중심 주제와 9가지 실천 과제를 두고 다양한 사전 모임 등을 진행하며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올해 첫 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CBS는 새해를 맞아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길 원하는 교회를 위한 다시 녹색으로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김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 1998년에 개척해 김포 주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아름다운 교회에는 누구나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카페에서는 전규택 목사를 비롯해 성도들과 주민들이 텀블러를 활용해 커피를 마십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면 친환경 재생용지로 만든 주보가 성도들을 반깁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 위에 설치된 선풍기도 눈길을 끕니다. 전규택 목사는 기후위기 극복에 교회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와 공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목회자가 이해하고 성도들의 공감을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가장 중요한 게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자긍심. 우리 교회는 환경운동에 실천을 잘하는 교회다.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가 실천하는 친환경 주보 제작은 다른 교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기독교 환경단체나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친환경 용지를 구입해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익일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함으로써 우리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상생할 수 있다. 그런 정신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게 나는 참 중요한 운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주민들의 건강한 먹거리에도 주목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텃밭에서는 성도들과 주민들이 약 3평 규모의 땅을 분양받아 직접 상추와 배추, 양파와 같은 유기농 농산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텃밭 옆에는 닭장이 있습니다. 전규택 목사는 닭을 키워도 악취가 전혀 없는 이유는 미생물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흙과 미생물을 겹겹이 쌓아 40cm의 미생물층을 만든 겁니다.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 자연 가운데 물과 그리고 토양과 그리고 공기를 어떻게 하면 맑게 할 수 있을까? 좋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신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와 성도들의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은 주민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교회 환경운동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재작년까지만 해도 210명이었던 성도 수는 올해 기준 1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규택 목사는 환경은 생명과 직결돼 있어서 환경이 파괴되면 생명이 사라진다며 상생을 위해 환경운동은 교회의 사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끝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친환경 주보 제작, 텀블러 사용과 같이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올해부터 시작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올해도 쿰 캠프를 진행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인성,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인성교육 역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중요해지는 만큼 정부도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는 지난 1997년부터 매해 겨울과 여름 인성을 강조하는 쿰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아동센터와 그룹홈 아이들을 초청해 바람직한 인성을 키우기 위한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인성여행을 주제로 500여 명의 아동 청소년과 백석대 백석문화대 재학생 15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함께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캠프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도 소수의 아이들을 초청하거나 영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꾸준하게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캠프를 진행했지만 방역 지침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드론 날리기와 림보 게임, 고깔 모자 쓰고 단어 찾기 등을 통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막 장난치는 거, 림보하고 도미노. 쿰 캠프의 색다른 점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2박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스스로도 좋은 인성을 배우게 됩니다. 인성도 가르치면 변할 수 있겠구나.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내가 또 인성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 더 좋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쿰 캠프 측은 인성교육은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도 중요하고 또 서로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 같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인성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갈수록 인성교육이 중요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10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최근 신년 모임을 갖고 이단성 논란이 있는 인터콥 선교회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0개 교단 이대위는 인터콥이 예장 합신총회와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신은 지난해 총회에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10개 교단 이대위는 신임 협의회장으로 예장 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은중관 명예총장이 지난 1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0세로 빈소는 오는 18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되며 장례 예배는 20일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드립니다. 은중관 명예총장은 황해도 옹진군 출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학도 유격대 통신대장으로 참전한 국가유공자입니다. 또 정동제일교회 담임목사와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와 일하는 예수회가 조지송 목사 4주기를 맞아 디지털 산업사회 노동의 위기와 희망을 주제로 지송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선임연구위원은 격려사에서 오늘 이 강좌가 디지털 산업사회 그늘에서 고통받는 1,000만 명이 넘는 각종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성노조 프레임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윤석열 정부가 불평등하고 양극화된 노동 현실을 직시해 노동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사업장 확대 추진과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노동정책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로 거듭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춘천 소양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풍성한 교회에서 사흘 일정으로 2023 두날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엔 두날개 양육 시스템을 개발한 김성곤 목사와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 그리고 글로벌 변형 네트워크 총재 마크 빌라일즈 박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두날개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길은 우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렸으며 총 50개 나라 성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 소양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50여 가정을 대상으로 이웃 섬김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반찬 봉사, 이웃사람 반찬 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반찬만 전달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도 전달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 예수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춘천 소양교회는 지난 1997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소양동 등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반찬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중요성과 기독교 음악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창단한 전북 CBS 오케스트라가 신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북 CBS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내 평생 가는 길 등 다양한 찬양곡들을 연주했습니다. 또 전주 장로 합창단, 필그림 합창단, 바리톤 김동식 씨도 함께 협연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현실의 벽을 넘어라는 주제로 신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동성교회 김종균 목사는 이번 부흥회가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신앙생활을 회복시키는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잔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움츠러들었던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현실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또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서광교회에서 신년 할애회와 박종훈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신임회장 청주서광교회 박종훈 목사는 청주시에 있는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복음이 청주에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총연합회도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양칠동 목사를 신임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양 목사는 안동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는 한 해를 만들어가도록 애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다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 중책을 맡아서 안동시에 속한 교회와 또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하여튼 1년간 힘이 되고 또 영적 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애쓰고자 합니다. 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전주 성결교회 김복철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복철 신임 대표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